안녕하세요, 채화님. 요즘에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제 나이 67세입니다. 우연찮게 유튜브를 보다가 채화님을 만나서 명상이란 것에 첫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하루가 왜 이렇게 빠르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하고 다르고 명상을 만난 후부터는 더 시간이 빠르게 느껴집니다. 사람마다 시간을 느끼는 감각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고 나이가 들수록 또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마음가짐이 들 때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현명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간이란 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죠. 우리가 즐거운 일을 할 때는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시간이 훨씬 빠르게 흐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하기 싫은 일, 때로는 직장 생활 또는 군대 생활 등등 고통받는 시간들은 점점 더 느리게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시간은 다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양자 물리학에서는 시간은 높낮이에 따라서 뭐 0. 몇 초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설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시간은 보통 동일하게 모두 적용되죠. 이 시간이라는 관념은 동양과 서양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시, 축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인시, 이건 동양적인 관점이죠. 그러니까 하루를 동양적인 관점에서 처음을 자시라고 합니다. 밤 11시부터 1시까지를 우리가 자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축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축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인시까지만 배워볼까요? 새벽 3시부터 새벽 5시까지를 인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본 같은 데는 이런 게 있죠. 축시 예배, 뭐 축시 귀문 이런 얘기가 있어요. 1시부터 3시까지가 귀신이 들어오는 문이다. 제사도 그때 지내야 한다. 뭐 제를 지내고 그럴 때는 귀신이 오는 그 시간에 맞춰야 한다 해서 축시를 우리가 귀문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귀문 축시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통 동양에서는 이렇게 나누죠. 자시, 축시, 인시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면 서양은 어떻게 나눕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동양은 12가지의 지시로 나누죠. 이렇게 이 2시간마다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러면 서양은 어떻게 나눕니까? 서양은 딱 2개로 나눕니다. 오전 12시부터 오후 12시 이렇게 딱 나눠요. 그래서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서양은 나눴습니다. 근데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머물 수 있습니까? 없죠. 미래에 머물 수 있습니까? 미리? 없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지금 현재에 머무르는 것도 힘들고 현재 중에서도 지금 이 찰나, 이 순간에만 머물 수가 있어요. 요걸 제가 어제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찰나라는 지금 이 순간 요것이 모여서 인생이 돼요. 자,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 여러분 박수친 이 순간 요게 찰나입니다. 방금 지나갔죠? 또 박수가 나왔어요. 또 박수가 나왔어요. 요 찰나. 이 찰나라는 시간이 매번 반복하면서 우리의 평생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찰나의 순간만이 있고 존재할 뿐 어떤 미래와 어떤 과거도 존재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께서 과거 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순간도 그 당시에는 찰나이고 그 순간이었을 뿐이고 앞으로 우리가 내일 또는 잠시 1시간 뒤에 또는 10분 뒤에 살아가는 인생도 모든 순간이 찰나일 뿐이지 그 찰나에 위배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은, 진리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찰나가 곧 인생이구나. 뭐라고요? 찰나가 곧 인생이구나. 찰나가 곧 인생이구나. 일념 즉시 무량겁. 찰나가 곧
무량겁이구나. 무량겁이 인생 팔자, 우리의 인생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찰나 이외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관념 자체는 어제 몇 시 몇 분, 이 관념은 시간이란 걸 만든 기준에 의한 거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현존하지 않는 허상의 공간이고 허상의 미래고 허상의 과거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생각하면 지금 한 생각이 곧 내 인생이고 찰나의 인생이 모아진 것이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과 공간의 일들을 다 머금고 있는 것이 한순간 내 마음이고 한순간 찰나일 뿐이다. 일념 즉시 무량겁일 뿐이다. 그래서 의상대사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마음, 한 생각, 한 찰나가 시와 공간을 모두 머금는다,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의상대사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것은 일체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먹기 달렸다 하고는 달라요. 마음먹기 달렸다 하고 다릅니다. 일체유심조는 모든 것은 내 하나의 마음으로 만들어지고 잉태되어지고 창조되는 것이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해서 연기법이에요. 인연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작용이다. 이게 뭐였어요? 인연 생기였잖아요. 이게 연기법이에요. 그러니 내가 지금 한 마음, 한 생각이 온 세상의 모든 시공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누군가 아픈 말을 하고 여러분을 시기 질투하고 여러분을 비방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아니다, 나 비방받을 필요 없어, 내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윽박지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하면 여러분의 그 시공간, 찰나인 시공간이 곧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돼요. 그러면 그게 쌓여서 여러분 삶의 무의식 속에 업이 되어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버릇과 억울함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문제가 나의 인생에 영향을 안 줘야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 어려운 시절의 영향이 내 몸과 마음, 정신에 또는 무의식에 그대로 자리 남아 있어요. 그건 내 인생에 살아가는 100년 인생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께 누군가가 반응을 하면 바로 반응을 하고 바로 응대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무의식의 스크래치를 하는 거랑 같아요.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보통 수행을 하지 않고 보통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반응을 바로바로 하게 돼요. 본인에 대한 무의식에 대한 관점과 본인에 대한 수행 관점이 없기 때문에 바로 즉시 응대하죠. 근데 그게 업이 되고 업장이 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삶의 힘든 일이 여러분 곁에 다가왔을 때 너무 급하게 반응하다 보면 큰 실수를 할 수 있고, 실수는 두 번째고 그 과정에서 내가 엄청난 무의식의 스크래치가 되어서 어느 순간 그 마음들이 여러분 삶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데 반응을 빠르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공부하고 명상을 공부하고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괴로움과 고통이 갑자기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고통을 이렇게 우리가 깨지 알밭을 해야 돼요. 깨어있는 마음으로 먼저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지켜보는 마음으로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알아차리는 마음으로 그 모든 과정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과정이 필요하고, 수용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흘려보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 내 무의식 안에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보통 그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굴레 속에 살아요. 이게 뭐냐? 과거의 그늘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알아차리셔야 돼요. 내가 과거에 어려웠던 기억, 과거에 괴로웠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보통 이런 분들이 그 과거 그 당시에 반응이 너무 빨랐던가 급변하는 과정 속에서 내 무의식, 내 안에 있는 희망의 의식에 엄청난 스크래치를 많이 당한 사람이어서 이건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평생 그 상처 속에서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 공부하고 이곳에 계시는 귀점 명상 대학생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어떤 상처와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호흡으로 알아차리고 조금 더 그것을 넉넉하게 지켜보시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봅시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한 생각이 곧 겁. 겁이라는 것은 엄청난 이 세월입니다. 1겁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측정되냐면 비단 옷을 가지고 큰 바위를 계속 쓰다듬었을 때 이 바위가 다 닳을 때 이걸 1겁이라고 할 정도로 1겁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시간을 말합니다.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는 것은 한 생각 한 찰나가 곧 무량겁이기 때문에 지금 내 한 생각과 한 찰나가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누군가 괴로움을 준다, 여러분께 누군가가 아픔을 준다, 그 생각 하나가 이어져서 내 평생을 간다니까요. 평생 그 굴레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게 다 성인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또 하나 적어볼게요. 일념 즉시 함시방. 적어볼까요? 일념 즉시 함시방. 그리고 이거가 비슷한 말이 하나 있었죠. 일미진중함시방이란 말이 있었죠. 한 티끌 안에 우주가 있다. 티끌 하나에 우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내가 지금 한 생각, 한 감정, 한 느낌, 한 마음,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미진주 함시방이나 일념즉시 무량겁이나 일념즉시 함시방이나 다 일맥상통한 말이잖아요. 하나의 생각, 하나의 먼지, 하나의 관점, 하나의 감정, 하나의 미움, 하나의 괴로움, 하나의 시기 질투, 하나의 비방. 이게 내 인생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께서 한 생각, 한 마음 어떻게 가져야겠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전화를 할 때 전화부 책이 있었어요. 두께가 이만큼 되는 집마다 하나씩 전화부 책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그 전파사 전화번호 한번 알아봐라 하면 그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휴대폰 하나에 그 가게 이름을 치면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그 가게의 지도, 그 가게의 별점, 그 가게 후기까지 다 보이고 그 가게 앞에 간판까지 다 구글 지도로 보입니다. 여러분께서 10년 전에, 20년 전에 여러분 어릴 때 전화번호 넘길 때 그때 이런 세상을 예상이나 하셨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이제 최소한 25년 후까지 화성에 100만 명을 이주하겠다라고 우주선으로. 달에 갔던 유인선이 이번에 최초로 그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있었고 다시 지구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4명의 우주인이 우주선을 탄 그분들이 인터뷰하는 영상이 방송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화성에 직접 사람이 가서 그곳에 건물을 짓고 뭐 한대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라는 분이 이제 100만 명을 거기 화성에 이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화성은 주인이 있었습니까? 주인이 없었습니까? 주인이 없어요, 화성은. 부동산이 누구 거예요? 주인이 없으니까
프리예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그곳에 건물을 짓고 그곳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고 산소를 넣고 어떤 건물을 짓게 된다면, 거기에 사람을 살 수 있으면 거기는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로 성이 될 수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바뀌어가요. 앞에 미래가 어떻게 이어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 하나 고민 하나로 세상을 살아간다.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은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규칙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요즘은 작은 칩 하나에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동영상이 다 담기고 작은 반도체 하나에 지구의 모든 곳이 담기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작은 USB 하나에 수백만 권의 책이 담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 세상은 이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잘 차리고 지금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 그리고 언제 마감할지 모르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더 잘 살아가는 세상일까? 우리는 이걸 한 번쯤은 스스로가 성찰해 봐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를 미워하지 말고, 누구를 험담하지 말고, 누구를 시기 질투하지 말고, 자신이 감사하고 행복한 것들을 찾고 만나는 삶을 사셔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이든 저든. 나를 미워하든 나를 좋아하든 그건 그 상대방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쥐어잡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바람이 불고 폭풍과 불어도 배를 운행 잘하고 항해를 많이 해본 선장은 어떠한 폭풍우와 태풍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다로 나갈 때와 잠시 항구에 포구에 머물 때를 정확하게 아는 게 지혜입니다. 삶 속에서 그런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 공부와 자신의 평안한 평정심이 있어야만, 평상심이 있어야만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생로병사환이라는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걱정하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인생에 대한 주제를 잃고 미아처럼 감정과 느낌과 누구의 미움과 누구의 괴로움 때문에 흔들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런 인연이 다가온다면 마땅히 받아들이고, 지금 그런 인연이 없다면 그런 걸 대비해서 갑자기 큰 병이 올 수도 있고 갑자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인생이.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잘 공부하고 그런 괴로움과 걱정이 혹여나가 아니라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래도 여여하게 흘러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각자 깨어있는 자,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바로 해탈이라고 표현해요.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고 양극단을 떠나 중도를 가지고 모든 순간에 자유롭게 사는 자, 이 자를 세 글자로 해탈자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